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뿐만 아니죠. 전문적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일반지인, 가족 또는 친척 또는 동생 그리고 선후배들 그리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주식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법인 브로커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법인 브로커 또는 실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운용력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리고 아웃소싱 담당자들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아웃소싱하는 아웃소싱하고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였던 친구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매미인 이제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너네는 왜 추천을 안 해주냐? 그리고 왜 업계 종사자들이나 이런 들끼리만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이제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어떤 답들이 올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이 과도한 기대감이 있어요. 너네는 전문가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돼. 사실 펀드 매니저든 전문적인 투자자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를 엄격하게 알려주게 되면은 이 종목이 올라도 내려도 그리고 횡보를 해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답변이 뭐냐면 귀찮아서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알려주면 본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르면 이거 팔아야 되느냐, 횡보하면 왜 안 오르느냐, 이런 것들 자꾸 질문하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익이 났어요. 만약에 그 종목에 이익이 나면 너는 전문가니까 이 이익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가 추천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한 내가 또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이 나면 너 이상한 거 추천해 줘가지고 손실 났다.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종목을 만약에 얘기해줬다, 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다면 그 종목을 보고 너가 알아서 공부를 해서 마음에 들면 사라라는 얘기인데 모든 거를 다 펀드 매니저나 또는 친구인 매니저한테 다 이제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잘 돼봐야 내가 득될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알려줘? 라고 생각하니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세 번째가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눠요. 나는 이쪽을 좀 좋게 보는데 넌 어떠냐? 나는 너랑 좀 생각이 또 다르고 난 이쪽을 좀 더 좋게 봐. 왜 그러냐면 이래. 그러면 이제 그래? 나도 한번 그쪽 한번 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이 일반 투자자나 아예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의견을 나누거나 아이디어 교환이 전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방적인 관계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1번과 같이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매니저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등가 교환의 어떤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와서 매니저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10분 이해하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가 되면은 충분히 나 이쪽 종목 좀 좋게 보는데 2차전지 좀 좋게 보는데 한번 봐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니저는 대부분 이제 개별 종목도 보긴 하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밸런싱, 균형 감각을 유지를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어떤 업종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 관련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는 어떤 숙명이 있는 거죠. 개별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찾긴 하는데 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반등을 하는데 나는 이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별 종목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개별 종목을 자꾸 보고자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여러 가지 종목을 알려줬다고 칩시다.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짜줬어요. 한 10종목 던져줬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 투자자는 그 종목 하나 10건, 10종목 모두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니저는 확률이 60%이기 때문에 잘해봐야 6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개 중에 6개는 맞고 4개는 결국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꾸준하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오르는 거는 팔아버리고 떨어지는 거는
물타기만 하는 거죠. 실제로 매니저가 그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종목을 잘못 선정해서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이건 마찬가지인데 A라는 종목 또는 A라는 업종, B라는 업종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어떤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색다른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의견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 입장에서는 일도 바쁘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한 2달 전에는 A라는 업종을 좀 시장에다가 좋게 얘기했고 또는 뭐 친구, 지인한테 예를 들어 좋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전에 그 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의견을 갑자기 이제 바꿔서 전달을 해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팔지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내가 너무 바빠서 또는 매니저가 너무 바빠서 의견을 그렇게 전달해 줄 수도 없죠. 결국 뭐냐,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투자자한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그래서 의견이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도 투자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건데 괜히 종목 잘못 알려줘서 주가 떨어지면은 서로 의만 상하고 그 다음부터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르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정말 친한 사람이면은 인간관계 그르치기 싫어서 안 알려주고 적당히 뭐 아는 사람이면은 내가 뭐하러 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안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우리가 이걸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이 주식에 관해서 계속 쳐다보는 이 공장과 같은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뭐 마음에 맞는 친구들 뭐 대학교 동기나 또는 뭐 고등학교 동기나 이런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어야 되고 술을 한잔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여의도에서 있었던 주식 얘기를 계속 하면서 공장 이야기를 하는 게 매니저는 그게 고역이에요. 좀 쉬고 하하호호히히 하러 왔는데 이거 뭐 계속 뭐 공장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종목 그냥 별거 없고 요새 뭐 색다른 게 보이지 않아. 뭐 색다른 게 보이지 않아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니저든 아니면 전문 투자자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된다. 종목에 대해서 저 사람이 틀릴 수 있고 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그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했을 때 동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가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